예, 2023학년도 수능연계교재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보험자 지위, 대위, 그죠? 뭐 요런 그 지문이 있었습니다. 뭐 쉽지 않았죠. 이 부분 검색을 많이 하시던데, 뭐 이쪽 부분은 조금 읽어 나가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해가 조금 어렵고, 설명이 조금, 글이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웠죠. 추론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봅시다. 그죠? 처음부터, 해설 영상입니다. 손해보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회사를 말하는 모양이네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어떤 우연한 사고가 생기면은 목적물에,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건물 화재 보험 같은 거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불나면은 뭐 재산상 손해가 나니까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이 사람들한테 매달 뭐 만 원씩, 2만 원씩 내면 보험자가 사고 터지면 돈을 주는 거죠.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니다. 이거 이익을 얻으면 이제 불법이죠. 그러니까 뭐 보험 사기단들이 이제 이런 짓을 하죠.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득 금지 원칙,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득 금지 원칙.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였음에도 보험자가 다 보험회사가 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차가 막 다 뽀사서 다 깨졌어요. 그죠? 차를 못 쓰게 다 깨졌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을 이제 차 주인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회사 들어놨는데 얘가 매달 뭐 만 원씩 2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가 부러지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뭐 돈을 뭐 1,000만 원이든 뭐 이렇게 주기로 돼 있다.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니까. 얘들이 보기에 1,000만 원짜리네. 근데 1,000만 원 줄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부러졌어. 다 깨져가지고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이 고철은 누구 거냐? 얘 거냐? 얘 거냐? 일단은 얘 거죠. 그죠? 일단은 얘 겁니다. 그랬고 얘가 이제 고철을 팔아먹어. 고물상에 팔아먹으면 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차값 1,000만 원에다가 고물상 팔아먹어가지고 이익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이득 금지 원칙이 좀 어긋나죠. 어긋난다. 그 말이죠. 권리게 되는,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고철, 아니면 뭐, 카 오디오? 뭐 이런 거, 이제 타이어? 뭐 이런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권리.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죠. 피보험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피보험자. 돈 낸 사람이 보험 계약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가 보험회사고, 피보험자는 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죠, 법. 법에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요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이 사람, 차 주인,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차 부러진, 뽀사진 차를 얘가 권리를 취한 거, 이따 내 거다. 왜 1,000만 원 내가 줬잖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상법에 있네요. 이게 이제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거네요. 이게.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할 수 있으니까, 보험자 대신하여 뭐 가진다. 그 말인가요? 이게 이제 보험자 대위다. 그죠? 차가 부러지면은 돈 1,000만 원 주고, 고철은 내가 가진다. 이런 게 이제 보험자 대위다. 오케이. 보험자 대위는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그죠?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그러니까 뭐, 오케이, 뭐, 이 사람과 얘와 얘가 이제, 오케이, 뭐, 합의 보자. 뭐, 나 가진다. 오케이, 가져라. 이렇게 되겠죠. 합치가 되어야 성립되는 양도행위가 아니다. 아니네요. 그죠? 얘들이 합의가 있든 없든 얘 가지네요. 대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뭐 이거 1,000만 원 주게 되면, 야, 이건 내가 다 가진다. 뭐 이런 뭐 계약이 있겠죠. 그런 어떤 조건, 이 충족이 되면은, 보험자의 의사 표시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죠. 피보험자의 의사, 이 사람, 차주인, 이 사람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성립, 얘가 가지는 거죠.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 피보험자 이 사람, 그죠. 피보험자 이 사람이 가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 뭐 어떤 일부 뭐 타이어는 내 거, 뭐 본체는 네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부 아니면 전부 싹 다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그렇죠.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상법 681조와 682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어떤 법이 있네요. 상법에 요건이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 요 두 가지 경우.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일단 뭐 잔존물 대위에 대해서 쪼르륵 설명을 할 거고, 그죠? 그러면 청구권 대위, 청구권 대위는 다음에 설명하겠네요. 그죠? 일단 봅시다. 이게 이제 대위, 이거, 그죠? 보험자 대위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그건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합니다. 일단, 3법 681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될 경우,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됐다. 뭐 예를 들어 뭐 차가 있다, 그죠? 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차 주인이 이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지급했는데 이거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엉망이 됐다. 차를 못 쓴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짜리 차에다가 그러면은 뭐 멸실됐죠, 그죠? 보험자 목적의 일부, 목적의 전부가 멸실됐죠. 그리고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죠. 1,000만 원 싹 다 지급했다. 1,000만 원 다 지급했다.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 이 사람의 권리가 이 자동차 고철을 가지는 권리를 얘가 가지는 거죠. 얘가 그죠? 그게 이제 잔존물 대위다. 잔존물 남아 있는 잔존물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었다는 것은 이게 뭔 말일까? 그렇죠?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물이 지닌 형태나 기능이 없어져서 자동차가 완전히 뭐 그렇죠? 형태가 없이 찌그러졌다.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완전히 뭐 완전히 다 파괴돼 반파가 아니라 완파. 그렇죠?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한 금액을 전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 다 줬다는 거. 여기 예가 있네요. 보험가액 2,000만 원짜리 자동차, 그러니까 얘 감정을 해보니까 여기 2,000만 원 정도 하겠네라고 했죠. 라고 했고 이제 2,0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한 거 있고 얘가 뭐 매달 뭐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었고 사고 나면 2,000만 원 줄게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화재로 전서가 되어가지고 보험자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전부 다 지급했죠. 싹 다 줬네요. 싹 다 지급. 잔존물 전체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겠죠. 보험자에게 이게 이전된다. 여기로 간다는 얘기지. 뭐 합의 없이 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000만 원 다 줬잖아. 그죠? 계약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 자, 이것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아까 2,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2,000짜리인데, 얘가, 매달 돈 내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5만원, 원래 10만원 정도 냈는데, 5만원만 내고, 사고 터지면 야, 1,000만원만 줘. 1,000만원만 줘.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을 이제 보험에 붙인 경우죠. 말 그대로 1,000만원 정도만, 그죠? 받겠다라고 한 거니까. 하면, 보험자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부보 비율, 그게 이제 부보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만큼 권리를 얻게 된다. 만약, 보험 가액 2,000만 원에 1,000만 원만 보험에 붙였자. 그러니까 뭐, 매달 10만 원만씩 내면 2,000만 원 줄게. 근데, 야, 5만 원 내면은, 그럼 1,000만 원만 줄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붙인 거죠. 하면은, 보험자는 잔존물의 2분의 1, 야, 완파된, 이거 절반은 내 거, 절반은 네 거, 이렇게 하겠죠. 고물상에 팔아먹어갖고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은 얘 50만 원, 니 50만 원, 이렇게 가지겠죠. 그렇게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잔존물에 이제 고철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요놈죠. 차주인, 이를 처분하면서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싹 다 가지면 얘가 100만 원 다 먹겠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면,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수적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100만 원짜리로 고주보험사에 받긴 하는데, 만약에, 근데 처리 비용이 또 얼마가 또 들어요. 폐차 비용이. 그죠? 폐차 비용이 얼마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또 이제 이 차주인이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 벌고, 뭐 폐차 비용 얼마 들고,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가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작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작아.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그러니까
야, 처리 비용이 더 들어, 이것이. 그러면은, 안 하게, 이 차 주인은 지금 손해죠.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 이 폐고물상에서 파는 거는 100만 원인데, 처리 비용은 200만 원이네. 야, 이거 괜히 이거 가졌네, 이거 고물 덩어리를. 그죠? 이렇게, 처리 비용이 많이 들면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대위권 행사가 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보험자가, 이놈이 보험자잖아요, 이 보험자. 그죠? 이 보험회사. 그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보험자는 약관에,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그걸 표시하는 경우, 그죠? 보험자가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취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차 주인이고 자동차고, 그죠? 보험회사라고 하면 이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얘가 내가 가질게라고 표시하는 경우, 보험자의 소유가 된다. 그죠? 얘가 가질지 안 가질지를 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폐기물 비용이 더 들겠네. 그럼 나 안 가질래라고 할 수 있고, 폐기물 비용보다 고철파라는 게 더 이익 되겠는데? 근데 가질래라고 하면 가지는 거죠. 얘가 주인이네, 그죠? 소유가 된다. 이와 같은 대위권 포기와 같은 조항을 넣기도 한다. 뭐 그럴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 주체는 요 보험회사입니다. 그죠? 예, 청구권 대위를 봅시다. 청구권 대위. 청구권 대위는 상법 682조에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딴 놈. 그러니까, 딴 놈이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고, 그죠? 뒤쪽에 건물 얘기가 있었나? 건물이 있었고, 요놈이 불 질렀어. 제3자. 그죠? 보험회사가 있는데, 자, 일단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얘가 화재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씩 내고, 불 나면 나한테 돈 주기로 했잖아요. 돈을 냈어. 그러니까 이제 불 나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돈 낸 금액만큼 얘가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그죠? 1억이면 1억 화재 보험을 들었다. 그래갖고 1억을 받았어. 그러면 제3자 이놈이 불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돈 물었잖아.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 식인 거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요 사람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집주인인데 이 사람 아들이 돈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보험계약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피보험자랑 보험계약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어차피 이거 다 한 몸이라고 보면 되니까 권리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를 취하는 거죠. 이게 청구권, 그죠? 청구권,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가 취하는 거지. 그죠? 얘는 잔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놈이 불냈잖아요. 이놈이, 그죠? 이놈이 불냈으니까 이놈한테 야, 돈 내놔봐. 1억을 받았죠. 회사 보험으로. 그리고 또 얘한테 다시 또 야야 돈 내. 네가 불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이게 안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청구권 대위라는 건데, 이 청구권을 누가 가지느냐? 얘가 가진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가진다는 얘기죠. 봅시다. 제3자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 이 사람 피보험자, 집주인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청구할 수도 있고, 야, 니 돈 물어내. 니가 불냈잖아. 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금액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지요. 그죠? 이 받는 거, 손해배상, 별개의 것으로.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피보험자는 이득 취할 수 있죠. 1억 받았잖아. 야, 건물, 니 때문에 1억 손해났으니까 1억 내놔. 이거 2억 번 거죠. 그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죠. 보험자가 피보험자, 이 집주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것. 그러니까 얘가 1억을 줬잖아요. 그죠? 뭐 매달 얼마만 냈든 간에 어쨌든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1억 준 거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뭐 2억 내놔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게 이놈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억 한도 내에서 그래도 한 절반은 내야지. 5천만 원 내야지. 아니면 1억 다 내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1억 범위 내에서, 그죠?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청구권 대위다. 그죠? 그 말입니다. 청구권 대위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목적물, 그죠?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뿐만 아니라 홀랑티가 먹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해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부분적으로 뭐 1층만 태웠다, 뭐 이런 경우에도 된다. 이게 적용이 된답니다. 보험자 대위 요건이 되는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 든 사람, 보험 계약자, 이거 뭐 이 집 건물의 주인의 아들이 이제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험 계약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러니까 뭐 이 보험 계약자가 여기다 했지만 돈은 이 집주인이 받는, 우리 엄마가 받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피보험자, 이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될 수 있으나 제3자의 범위,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게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 그 다음에 이 집 아들, 그죠? 그래갖고 돈을 뭐 이렇게 어떤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실제로 이득을 얻는 사람, 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이 외의 사람들은 전부 제3자가 된다는 얘기죠. 될 수 있지만 문제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 집 딸, 같이 살고 있어. 딸인데 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범죄 제외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 딸이 만약에 불을 질렀다. 그죠? 그래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면은 포함이 되고, 제3자로 포함이 되고, 그죠? 아니면 얘가 이제 고의가 아니거나 뭐 과실로 하거나 과실로 했다, 실수로 하면은 제3자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죠? 이거 좀 잘 들어보시죠. 헷갈리는데, 그죠? 잘 들어봅시다. 이거 일단 이 집 딸이, 그죠? 이 집 딸이 여기다 고의로, 그죠? 고의로 일부러 낸 경우라면, 그죠? 고의로 사고 낸 경우라가 아니면 제외하니까, 고의로 낸 경우면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 그죠? 고의로 했으면, 그러니까 일부러 얘가 불을 질렀어. 뭐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3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갖고 뭐 청구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실수로, 그죠?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고의로 낸 게 아닌 실수로 냈을 경우에는 제외. 자, 헷갈리는데 좀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딸이 고의로 냈으면 포함, 실수로 냈으면 제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의로 내면은 제3자에 포함이 되고, 그죠? 실수로 냈으면 제외가 됩니다. 제3자에서. 그러니까 만약 고의로 냈다, 얘가 뭐 보험금을 노리고, 그죠? 고의로 냈다 그러면 제3자에 포함이 되고, 그죠?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 그러면 제3자에서 제외시켜버린다. 그죠? 제외되는 거죠. 그죠?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보험자가
보험자가 보험회사죠. 보험자가. 그죠? 보험회사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 청구권 대위? 그러니까 뭐, 여기, 그죠? 여기 집주인 있고, 집이 있고, 여기, 뭐냐, 이거, 보험회사? 보험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제3자가 불낸 거죠. 그래갖고, 얘가, 청구권 대위, 얘한테 청구권을, 이게, 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야, 니가 돈 냈어. 내가 여기다 2천만 원 줬죠? 그죠? 1억을 줬죠? 화재 보험으로. 1을 줬고, 1억 줬으니까, 야, 니 돈 내놔. 제3자니까, 그죠? 돈 내라. 라고, 그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얘한테 이제 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나,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야, 탈단 틀어도 1억이 없다. 그죠? 1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험 가액이 1억짜리 건물, 그죠? 1억짜리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다고. 그러면은, 얘가 1억짜리 건물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매달 뭐 10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만 줄게요. 그러면은, 야, 그럼 불러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죠?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피보험자가, 여기 집주인, 그죠? 에게 지급을 하고 5천만 원을 이제 줬죠? 약속대로. 불났으니까. 5천만 원을 줬는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청구권 대위를 통해가지고, 그죠? 얻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만약,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5천만 원을 줬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1억이 손해가 났잖아요. 얘는 지금 1억이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만큼 얘는 얘만 지금 1억이 손해 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5천만 원 줬어. 그러면 얘는 지금 1억이 손해 나는 경우니까, 야, 얘가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1억짜리 건물에 5천만 원 밖에 얘한테 보험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죠? 얘가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의 50%는 내 거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을 줘! 라고 얘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그냥 뒤쪽에 학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죠? 그래갖고, 얘한테 결국 얘가 1억을 다 물어내야 되는데, 얘가 5천 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6천 밖에 없어, 가진 돈이. 가진 돈이 지금 6천 밖에 없어. 자, 이럴 경우에 돈을 배분을 어떻게, 보험회사에다가 어떻게, 얼마씩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학설이 3가지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의 손해가 메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얘가 지금 1억의 손해가 났고, 5천만 원을 받았고,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천이죠. 그죠? 1억이 날려먹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가진 게 6천인데,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6천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1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6천밖에 없으니까, 그죠? 4천만 원의 손해가 메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피보험자, 요놈 집주인에게 분배 하는데 3가지 학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분배할까? 이제 6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5천 줬으니까, 야, 나 지금 마이너스 5천이야. 야, 마이너스 5천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6천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3천 줄 건가? 아니면 얘한테 2마리 주고 얘한테 5 주고 1 주고 할 건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에 3천 줄 건가? 아니면 여기에 5 주고 나머지 1 줄 건가? 아니면 얘가 1 주고 얘가 5 줄 건가? 이제 그거 3가지입니다. 보시죠. 총 3가지인데, 절대설은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상법 정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한도 내,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 건물, 집 태워먹은 사람, 그죠? 제3자죠. 이제 보험회사 이렇게 했으면은 보험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천만 원 일단 줬잖아요. 5천 줬죠. 지금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천이야. 그죠? 얘도 마이너스 5천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억인데, 그죠? 1억인데, 여기다 돈을 다 줘야 되죠. 청구권의 50%만 가지니까, 이 사람, 그죠? 가지니까. 이 회사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급금액 한도 내 5천만 원,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보험자가 먼저 배정을 받네요. 그러니까, 얘가 6천에 있으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일단 5천만, 한도 내에서, 그죠?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1,000만 원이 남았죠. 그걸 이제 피보험자에게 준다. 는 견해다. 그 위의 예를 적용해 보면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는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5,0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 원은 얘가 가져라. 그냥 요게 이제 그 일반 뭐 절대설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상대설을 봅시다. 상대설. 제3자 배상액을, 제3자의 어떤 배상액, 이거 지금 1억을 얘가 갚아야 되죠. 지금 1억을 까먹었으니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부보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는 그 견해다. 그 위에 의해서 보면은, 부보 비율이 이게 지금 1억짜리인데 지금 부보 비율이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1억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청구권이 50% 청구권, 얘도 50% 청구권을 가지는 거지. 그죠? 부보 비율,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이므로 보험자가 2분의 1인 3천만 원을, 얘가 3천, 여기 다 3천. 응? 그 다음에 피보험자, 여기 집주인에다가 3천만 원. 그죠? 나누게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상대설이고. 세 번째. 차액설. 그건 이제 피보험자, 그죠? 피보험자,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일단 얘가 5천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6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나 1억 손해 났으니까 우선 받아. 5천 내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1,000만 원이 남았죠. 나머지가 있으면 보험회사죠. 그가 이제 1,000만 원을 가진다. 이제 이를 대위한다니까 청구권을 가진다는 얘기죠. 청구권 대위. 얘가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1,000만 원 내놔. 이거 1,000만 원 가진다는 거죠. 이는 견해다. 그 위에 의해서 피보험자,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보험 금액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액의 전부인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차액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5천만 원 일단 받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야야, 너 6천 가지고 있지? 너 5천 줄 수 있네? 5천 내놔. 그 5천, 1억을 다 받았고, 얘는 손해가 없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는 지금, 그죠? 마이너스 5천인데, 1천 받았으니까, 이거 얘만 지금 마이너스 4천이네요. 그죠?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얘는 1억을 다 받은 거지. 그죠?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남은 1,000만 원에 대해 대위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권을 가지니까. 이렇게 이제 세학설 중에 이제 차액설이 요거죠. 그죠? 맨 마지막에 얘가 제일 많이 가지는 거. 우선적으로 받는 거를 통설로 인정받고, 이게 얘가 이제 통설로 인정받는군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뭐 4천만 원 손해인 상황. 있는데 인정받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통설이랍니다. 보험상의 목적상 이득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득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 집주인의 손해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뭐 차액설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억 다 챙겼죠. 1억 다 챙겼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통설이다. 본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문제 빠르게 봅시다. 그죠? 간단하게. 위 거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5번이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26번. 윗글의 기억의 취지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그죠? 넘어갑니다. 27번. 대위권 포기에 대한 보기의 대화에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교사가 A. 적절한 거? 답은 뭐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좀 다음 읽어보시고 다 들어오죠. 자, 넘어갑니다. 28번. 문맥상 A, B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뭐 2번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읽고 이제 29번 30분 풀어라. 사건이 터졌네요. 갑을 어쩌고 사건 개요 어쩌고 병까지 적용이니까 가연에 이런 것은 뭐 3번 5번이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0번. A의 학설을 이제 보기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답 5번으로 되어 있네요. 좀 크게 한번 볼까요? 됐죠?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